예, 앞서 정부가 수출 활력 대책을 내놨다라는 말씀 우리 취재기자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셨죠. 조금 더 의미, 그다음에 실제 실효성이 있는 대책들인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인하대 정인교 교수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인교입니다. 예, 교수님 일단 수출 요즘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말씀을 좀 듣고 싶네요. 예, 지난해 우리나라는 사상 최초로 6천억 달러 수출을 달성을 해서 내수가 이렇게 어려웠지만 그런대로 경제 성장이 유지되었던 것은 수출 때문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최근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지금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가 수출 활력 제고 대책을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최근 우리 수출이 이렇게 둔화되고 있고 좀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포인트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사실 작년에 우리나라 수출 환경이 아주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미중 통상 마찰을 우려했던 미국과 중국의 수출자나 수입자들이 미리 관세가 올라가기 전에 수입을 앞당겨 놓았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중국 경제도 좀 덕을 상대적으로 봤고요. 그런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 이제 이미 수입 재고가 엄청 쌓여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관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 유지되면서 작년에는 그 말 그대로 밀어내기 수출을 했는데 그러네요. 올해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세계 경제 전체로 보면은 경기 둔화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으면서 반도체라든가 석유 제품의 단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지금 중국의 성장이 둔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자체의 이제 수입도 약화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줄어들고 이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수출이 지난 3개월간 악화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중국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 수출의 26%, 건 27%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면 당연히 직접적인 타격을 안 받을 수가 없을 거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 수출의 의존도가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산업 체제를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오늘 좀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여기 이제 반도체든 또 자동차도 그렇고요. 석유 제품 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장치 산업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 장치 산업을 뭐 하루 단기간 내에 어떻게 뭐 조정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결국은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맞추어서 제조업 어떤 구조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가 나가야 되는데, 뭐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도 보면은 중장기 대책이라고 돼 있지 당장 뭐 지금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대신에 이제 지금 뭐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에 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이제 무역 자금을 좀 더 늘려 확충을 해서 기업들이 수출 초기 계약 단계에서부터 예. 이런 금융 지원을 받아서 수출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라는 게 그게 사실 역점이고, 나머지 사항은 언급은 되고 있지만은 뭐 그거는 꽤나 시간이 걸린 이후에나 효과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나온 대책 크게 보면은 단기 대책, 그러니까 무역 금융을 더 늘리겠다는 단기 대책하고 중장기적으로 이것저것 좀 하겠다라는 장기 대책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단기 대책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좀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제 계약 단계에서부터 이제 그 계약서를 바탕으로 해서 무역 금융을 빌려 쓸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건데, 물론 뭐 그게 이제 금액을 한 1,000억 달러 정도, 1,000억 원 정도로 늘렸죠. 일부 중소기업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또 까딱 잘못되면은 이게 무역금융이라는 게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면은 부실로 그렇죠.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뭐 당장 급한 불은 끄기 위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크게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단기 대책도 그렇고 중장기 대책도 그렇고 별 실속이 없는 내용들이 오늘 쭉 나열됐다는 얘기인데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실질적으로 좀 우리 뭐 대기업들은 뭐 잘 하고 있으니까 경기 외에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출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려면 직접적으로 어떤 대책을 정부에서 내놓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정부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대중소기업 동반 수출 얘기도 많이 했고요. 또 이번 대책에 보면은 공공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또 현지에 있는 기업들하고 협력을 해서 해외로 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새로운 어떤 수출선을 돌파하겠다라고 그러는데 중소기업들은 하여튼 뭐 그런 도움을 받는 것이 현재로서는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정부가 이제 뭐 여차하면은 또 무슨 센터를 만들어서 예. 대책을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코트라에 가보면은 이 데스크가 많거든요. 예. 뭐 데스크 앞에 한 명 앉아 있고 그러고도 데스크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들 하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보여주기식 행정이지. 그렇죠.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지금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반도체가 무려 거의 25%나 지금 뭐 수출이 둔화되고 있고 예. 또 중국으로 나가던 수출이 지난 3개월 사이에 두 자릿수로 악화되고 있어서 이게 조금만 더 지속되면 예. 우리나라 올해 수출에 예. 상당한 그 부정적 요인이 될 거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들한테 이 수출이 뭐 지금 현재 뭐 예. 기업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기업들이 꼭 필요한 게 뭔가를 좀 더 자세히 봐야 되지 그렇죠. 않나 싶습니다. 지금 쭉 나와 있는 거 보면 기존에 있던 것 중에서 한두 가지 더 얹은 셈이지 그렇죠. 예. 뭐 기업들이 이것 때문에 수출이 크게 늘어날 거다라고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별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정부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으신 건 아닐 텐데 대책을 이렇게 아시긴 하겠지만 사실은 이게 미중 통상 마찰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또 그게 또 좋은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예. 그럴 수도 예. 있겠죠. 교수님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하대 정인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